자, 민재기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린이날 따님들과 함께 잘 보냈습니까? 구경도 잘 못했습니다. 저는 제 방에 있고 애들은 또 밖에 따로 있고, 네, 그래서 뭐. 네. 하여튼 왜 이렇게 매주 매일 이렇게 점검해보고 싶지? 언제 쫓겨날지 모를 것 같은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좀 좋아지면 아마 가정의 화목도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시장 네. 일단 한번 총평을 한번 좀 해주셔야겠죠? 네, 일단 뭐 하루 좋았다, 하루 안 좋았다, 뭐 좀 반복을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어린이날 어제 휴일은 그래도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야 차라리 장이 열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좀 희망이 좋은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하루 미국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 시장 개장을 했었으면 좀 수익 계좌가 이제 또 어느 정도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근데 또 오늘 새벽을 보고 나면 야 우리 휴일이길 잘 됐다 또 생각하게 되는 참 어려운 투자 심리에 상당히 참 어려운 그러한 장이 연속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제 그 파월 의장이 이야기한 부분에서 별로 긍정적인 건 없는 건지 아니면 뭐 계속 불안한 요인만 이어지는 건지 일단은 우리가 쉬는 날이었던 어린이날 새벽에 발표된 내용을 잠깐 한번 보고 그다음에 오늘 새벽에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나오고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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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보면, 이게 이제 페드의 연준의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올라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서 어떤 내용으로 이제 발표됐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데, 제가 노란색으로 중요한 문구는 다 이렇게 색칠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만 그냥 짧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코노미 경제 활동은 뭐 여전히 강하다. 그래서 경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가장 금융시장의 고수라고 한 그 집단이 모여있는 연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이제 좀 강하다. 인플레이션이 높게 좀 움직이고 있다. 뭐 그런 뉘앙스를 좀 풍기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팬데믹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높은 에너지 가격 뭐 등등 전방위적인 이제 가격 압박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좀 강하다.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요인은 두 가지 정도로 하신 것 같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라는 요게 하나가 있고 이번에 새롭게 하나 추가된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in addition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션인가요? 에디션인가요? 아무튼 네, 네. 자, 코비드 락다운 중국에서 그죠? 요게 하나가 중국 봉쇄가 네네, 요 하나가 지금 이번에 새롭게 좀 추가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우리가 75bp 금리 인상할까봐 이제 겁을 많이 먹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50bp 인상을 하는 바람에 생각보다 매파적이지 않네라는 해석으로 어제는 많이 올랐는데 하루 동안 다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막 이걸 곱씹어 본 것 같아요. 야 이거 75bp를 못할 정도로 뭔가 좀 불안한 감이 있구나. 그게 이제 중국의 락다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제할 수 없구나. 연준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구나. 그래서 과연 금리 50bp 올린 걸로 물가 잡을 수 있겠어라는 생각이 복잡해진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좀 또 하루 올랐다가 하루 빠지는 그런 그림이 좀 된 것 같은데 뭐 전체적으로 연준의 이제 이 성명서로 봤을 때는 뭐 경기는 좋아지고 다만 인플레이션은 좀 강한 상태.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좀 강하다.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어저께까지의 상황이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왜 오늘 갑자기 시장이 네. 확 달라졌을까? 저것 때문에 어제 3% 이상 올랐으니까. 네네. 그럼 정답부터 그냥 제가 생각하는 정답부터 한번 먼저 말씀드릴까요? 지금 보시면 자. 그렇죠. 일단 왜냐면 들어야지. 네. 왜냐면 정답인지 아닌지를 아직 모르고. 정답이 아니군요. 이거 함부로 정답이라고 해도 큰일 나겠네. 안 돼. 우리가 네. 그래도 예민한 우리 맞습니다. 네. 우리 815또 가족분들이 네네네. 예민하거든요. 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면 안 되는데. 네. 자, 아무튼 정답은 아니고요. 오늘 새벽에 그러면 하루 올랐다가 하루 갑자기 또 빠진 이유에 대해서 미국의 월가에 현지에 나가 계시는 분들, 그리고 현지의 분위기는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 한국경제TV 아침에 속보 막 나오는 부분들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1%에서 한 2%만 빠져도 왔다 갔다 해도 예, 시장이 급락, 급등이라는 게 많았는데 지금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변동성은
특히나 우리 미국에도 서학 개미들 우리도 많이 미국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쵸.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빈후드라는 그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개인 투자분들이 신규로 투자를 많이 하시거든요. 개인 투자분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020년 3월 달부터 저희 KB증권으로도 새롭게 신규로 계좌가 아주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젊은 층. 근데 저도 사실 요즘과 같은 이러한 시장 환경을 경험해 본 적이 사실 없습니다. 20년 동안. 왜냐하면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제 경험해 본 적 없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전쟁은 사실 중간중간에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런 악재들이 중첩된 경우가 없었고 또 하나는 여기 상황에서 유동성을 지금 조금 쪼으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QT라고 하는 이란 6월 1일부터 하기로 한 이 QT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올라가면 막 따라서 사는 그 정폭 효과가 만들어지고요. 또 어제처럼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처럼 시가부터 낮게 이렇게 출발하면 또 막 이거 안 되겠구나 싶어서 막 좀 막 팔려고 하는 그런 심리들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예전보다 이 진폭 자체가 훨씬 더 커진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ETF에 따라서 추종하는 이런 기계적인 매물들이 훨씬 오늘 시장에 크게 영향을 좀 준 거지 뭐 하루 만에 뭐 내용이 크게 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의 해석이 조금 하루 더 고민해 보니까 이거 아닌 거 아니야 뭐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 기계적인 매도 이 영향도 꽤 많이 영향을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전에 그 무슨 금요일이라고 그때도 이제 AI 프로그램들에 그쵸, 작동이 됐다라고. 작동이 돼가지고 네. 그 일시적인 폭락이 맞습니다. 있었다 얘기가 네네. 있었잖아요. 근데 네. 사실 요즘 이 AI 그다음에 이 인공지능에 의한 그다음에 ETF에 대해 연동이 네네네네네. 돼가지고 이게 어떤 시그널이 탁탁탁 나오면은 네. 갑자기 그냥 전부 맞아요. 그래서 이 급등락이 이 아주 날카로워졌다 네네. 이런 얘기를 또 현지 그 펀드 매니저가 얘기하더라고요. 네. 미국의 헤지 펀드에. 방금 말씀하신 것들도 어느 적정선을 딱 걸어놓고 거기 밑으로 빠지면 그냥 자동적으로 팔아버리도록 그 주문을 딱 걸어놔 버리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 트리거를 건드리게 되면 막 주문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나로 인해서 나만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시장의 그 가격을 건드려 버리니까 많은 참여자들이 거기에 같이 이제 쏟아붓게 되니까 그렇죠. 그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거고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회사에서 나오는 이제 퇴직연금을 ETF로 저도 이제 저희 증권회사 직원들도 ETF 퇴직연금 운영은 가능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저도 대부분 퇴직연금을 다 ETF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 방향으로 심리가 쏠릴 때는 괜찮은데 빠지면 거기에 있는 종목들을 다 같이 기계적으로 매도해야 되는 그렇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요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표현은 오늘 이렇게 하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샤워장의 바보라고 표현했는데 저도 이제 이 8.15 나오기 전에는 항상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이제 나오려고 항상 샤워를 하고 제가 아침에 나옵니다. 그 여기 안 나오면은 딴 때는 샤워 안 하고 나왔어요. 갑자기 더러워지네.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아무튼 조금 더 경건한 마음으로 아침에 네. 이제 샤워를 네. 하는데 아유. 네. 아니 근데 항상 이 들어오시면 네. 향긋한 냄새, 향수를 네. 향수가 참 좋아. 조금 비싼 향수 제가 대표님을 위해서 제가 아무튼 아니, 절 위하지 말고 따님을 위하시니까. 아무튼 이게 요즘 같이 날씨가 살짝 풀리니까 이 샤워 이제 온도를 그냥 이제 조금 따뜻한 물 아니라 조금 시원한 물로 해도 되겠지라고 물을 탁 올리잖아요. 근데 갑자기 차운 물이 쏟아지면 우리 마음이 어떠나요? 그렇죠. 놀라가지고 갑자기 왼쪽으로 확 돌려버리면 뜨거운 물이 확 쏟아지고 그렇죠. 예, 이런 지금 상황이 냉탕 온탕의 이 심리가 현재 주식시장 특히 미국 증시의 지금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이거는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사실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는 사실 이게 어떤 그 매수의 기회이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큰 악재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뭐 하여튼 맞습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일단 변동성이 우리 전반적으로 네. 지표를 다 본 다음에 네, 얘기하죠. 한번 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네. 그러면 연준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뭔가 긍정적인 건 없었나? 저는 긍정적인 거 많았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만 볼 게 아니라 이 변동성을 우리가 또 어떻게 추후에 활용을 하려면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연준의 이제 FMC 회의가 끝나면 일정 시간이 뒤에 의사록이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연준의 의사록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의사록의 내용이 어떤 내용에 담겼냐에 따라서 또 시장의 변동성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 이제 회의가 끝났지만 앞으로 있을 의사록에는 별 이슈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50bp 인상에 대해서 누구 하나 반대가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이 제임스 블러드 같은 이런 매파적인 분들은 75bp 주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시장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대부분 다 50bp 인상에 대해서 만장일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의사록을 봐도 그렇게 시장에서 우려할 만한 그런 뭐 좀 돌발적인 매파적인 인상의 의견이 없었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있을 의사록에 문제 없다. 그리고 50bp 인상에 만장일치를 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75bp는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살짝 이제 그건데요. 1분기에 우리 GDP 마이너스 성장률 얼마 전에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네, 마이너스 1. 미국의 GDP. 네, 미국의 GDP가 아마 마이너스 이렇게 1.4 정도인가 아마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졌다. 뭐 이러한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를 75bp 올렸다가 완전히 이제 경기까지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때문에 경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 금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5월 3일입니다. 5월 3일 날, 그러니까 연준의 기자회견이 있기 직전이죠. 바로 하루 전날. 하루 전날 보시면 이 타겟 레이트, 연준의 기준금리의 이 확률이 어디에 주로 분포가 되어 있냐면 3%에서 3.25%, 2.75에서 3% 여기에 대부분 연말 되면 이 정도까지 갈 거다라는 것이 많았거든요. 근데 딱 끝나자마자 지금 어떻게 움직였냐면 밑으로 딱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기준금리가 다시 좀 생각보다 굉장히 낮아졌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새벽이 아니라 연준 FOMC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한테 모든 지표들이 우호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네, 달러도 다시 강세를 보이다가 약세로 반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FOMC 끝나자마자 약세로 반전됐기 때문에 역시 FOMC 회의가 변곡점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졌고, 대부분의 애널리스트 분들도 아마 이제 외국인들 자금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금융시장의 반응도 이렇게 뜨거웠습니다. 달러는 약세를 보였고요. 대부분이 이머징 통화는 강세를 보였고 긍정적이었는데, 자, 지금 오늘 새벽에 이제 흐름을 이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흐름 보면 어린이날 새벽에 좋았던 그림이 다시 완전히 정반대의 그림으로 글로벌 지표들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 출발을 앞두고 상당히 무거운 분위기가 지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어제 오래간만에 중국 증시는 개장을 했거든요. 0.68% 정도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상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위안화가 강했거든요. 위안화가 강하면서 중국 증시는 상승을 줬는데, 오늘 새벽에 위안화는 다시 지금 보시면 위로 아주 가파르게 치솟는, 즉 위안화 약세 쪽으로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 원화도 약세가 될 가능성에 일단 무게감이 실린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 상해 지수부터 먼저 한번 보면, 어제 우리가 쉬는 동안 양봉을 하나 만들어냈고요. 지난번에 이 하락 추세의 강도를 보여주는 ADX가 꺾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꺾이면서 지금 반등이 계속 오고 있는 모습. 중국만 놓고 봤을 때는 좋은 모습입니다. 그죠? 우리 지금 외국에서는 전부 중국 걱정하는데 네. 중국은 그냥 오히려 네, 중국 지표는 지금 뭐 괜찮은 그런 중국 차트가 다 그렇고, 에너지는 하락 반전에서 이제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중기적인 추세에서 이 고점과 고점을 이렇게 연결을 쭉 했을 때 아직까지 여기를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은 진행되고 있지만 추세적인 반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중국의 상해 지수가 3주 동안 이렇게 음봉이 길어지다가 이번 주 들어서 이렇게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한번 중국은 한번 말씀드리면 됐고, 중국은 사실 뭐 글로벌하고 조금 약간 혼자 좀 천방지축으로 따로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죠, 그죠? 그래서 혼자 지금 약간 방향이 좋아지는 분위기인데, 문제는 이제 오늘 새벽에 나온 다양한 이제 글로벌 지표들인데, 유가가 조금 쉬는 듯 했습니다. 4일날 우리가 이제 어린이날 직전에 유가가 104달러, 105달러 정도까지 좀 쉬는 듯 하다가 오늘 새벽에 유가는 108달러까지 다시 이렇게 올라가니까 에너지 또 물가 압력 이슈가 생길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연준의 의장, 그 다음 파월의 그런 75bp 검토도 안 했다라는 이야기에 금리가 이렇게 떨어졌었습니다. 원래 FOMC 회의 끝나고 2.9% 초반으로. 그래서 3%는 이제 물 건너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셨을 텐데, 오늘 새벽에 강력하게 3%를 뚫어버리고 3%에 안착하는 모습. 이게 이제 오늘 나스닥 성장주들한테 치명적인 그렇죠.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지간한 성장주들 뭐 보니까 거의 한
8%에서 10%대 빠졌더라고요. 뭐 테슬라가 뭐 8%에서 가장 빠졌고 대부분 요 영향에 오늘 기술주들 성장주들은 큰 폭으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 수급에 또 영향을 주는 달러인데요. FMC 회의 끝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 강세가 이제는 물 건너갔구나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103달러가 깨지면서 102달러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새벽에 다시 이제 뭐 이거는 다시 103.8까지 막 치솟았다가 지금은 103.5까지 다시 달러는 강세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 약세 달러 강세의 조합이라면 외국인들이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매도는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관망 정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오늘도 제발 크게 팔지는 않더라도 사진 않더라도 관망 정도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침장 출발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주식시장은 이렇게 변동성이 컸는데요. 그 바람을 네. 좀 더 크게 얘기하셔야 외국인들이 듣죠. 영어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 바람입니다가 아니지. 호프. 외국인들을 향해서. 네네. 자, 제발 좀 큰 폭의 매도보다는 관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짜고. 자, 아무튼 그래서 주식시장은 일단 ETF의 영향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아주 컸는데 채권 쪽의 하이드 쪽의 움직임을 보면 오늘 4.10이었고요. 오늘 새벽에 4.03으로 살짝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4%대 위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국채 금리 대비해서 위험한 이 채권들이 4%나 높게 프리미엄이 받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한 건 맞아요. 근데 오늘 새벽에 채권 시장에서는 큰 움직임은 없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지난 그 어린이날 직전에 제가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것들 단기적으로 말씀드렸던 거 차익 실현 좀 하시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현금 그리고 FMC를 전후로 우리가 현금 만들어 놓은 거 한번 집행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오늘도 그냥 요거 확실하게 떨어지기 4% 밑으로 완벽하게 떨어져서 추세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현금은 그냥 들고 있자. 네, 들고 있고 에코프로 BM 만약에 매도하셔서 현금 비중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제가 새로운 종목을 말씀드리기보다 요거는 요 안전한 흐름을 보고 또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보수적으로 현금 비중은 약간 유지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고 있는데 네. 어쨌든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도 만약에 좀 많이 시장이 밀린다 하면은 놀래서 팔기보다는 일단은 지금은 좀 버텨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럼에도 약간 손절을 하는 게 낫다고 보시나요? 네. 지금은 우리나라 그 코스피 퍼는 한 9.7배 정도 와 있고요. 9.7배. 지난주가 아니죠. 수요일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9.7배 와 있고, PBR은 한 0.97배인가? 암튼 10배가 안 되고요, 퍼가. PBR도 1배가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5월달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름이 지나고 좀 찬바람이 불 때쯤 아니면 뭐 한 지금으로부터 6개월 뒤쯤, 2분기 정도 뒤쯤 내가 5월달에 팔았는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그때쯤 생각할까? 지금으로부터 6개월 뒤에 아니면 그때 좀 샀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지금 연준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이슈들 있잖아요. 중국의 그 락다운이 6개월 뒤까지 계속 될까요? 물론 바이러스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뭐 바이러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나온 길을 보면 지금 대표님도 뭐 마스크 외부에서 아직까지는 이제 착용하고 계시다고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외부에서는 마스크를 우리는 벗고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도 6개월 뒤의 상황은 락다운이 좀 풀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러면 6개월 뒤에도 지금처럼 계속 이어질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주식을 파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지금 좀 보유하고 고통스럽지만 조금 견디는 게 훨씬 더 6개월 뒤에 내가 그때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추운 날씨 그때 한번 되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제가 여기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